홍만표 변호사 얘기는 양파 껍질입니다. 오늘도 새로운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. 이정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36억 원 부동산을 금매 내놨다?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네, 어떤 언론사의 보도입니다. 일단 그래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일단 내용이 맞다면요. 부동산 업자 A씨가 홍만표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때 홍 변호사가 아파트,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매매하면 되겠느냐라고 문의를 해왔다는 겁니다. 이게 지금 용인에 있는 그 부동산 업자 A씨라고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느냐를 물어왔고 그래서 이게 중개 수수료 요일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. 9억이라면 뭐 0.5%다 이런 식으로. 자, 그런데 홍만표 변호사 어제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오피스텔을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. 100채 이상으로 알려져 있죠. 자기 이름으로 한 것이 50채가 넘고 가족과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그 부동산 회사를 통해서 100채가 넘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보이는 저 건물, 저 오피스텔인데 용인에 있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워낙 이 홍 변호사가 갖고 있는 그 오피스텔들은 분당, 뭐 파주 여러 군데에 있잖아요. 근데 여기까지 와서 이거를 물으면서 서울 모처에 있는 곳이고 금액이 한 36억 정도 된다.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뭐 또 근데 써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조금 금액이 높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물었고요. 또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 집수리를 했던 인테리어 업자에게 급히 좀 건물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했더니 아는 부동산을 소개해서 일이 진행이 됐다.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까지 하더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도대체 수수료를 얼마나 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A씨라는 부동산 업자가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. 이거 미리 수수료 협상 안 했으면은 부르는 대로 줘야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서 돌려보냈더니 뒤늦게 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게 바로 요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언론에 한 거죠. 자, 일단 이렇게 의아해했다는데 일단 그 매물을 내놨다는 것 자체도 그 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합니다. 뭐 아직까지 파악되지는 않은 거죠. 왜 이렇게 36억 어치를 내놓는다? 이거 왜 그런 거죠? 그러니까 추정키로는 이제 뭐 신고되지 않은 여러 가지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해서 뭐 탈세, 뭐 사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급히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이 들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이제 그 아까 A씨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본인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. 강남 유명한 고급 주상 복합 건물도 제일 비싼 가격이 23억 원 정도. 한 채 23억. 네, 자기가 알고 있는데 36억 원 건물은 도대체 뭔지 궁금했다. 굉장히 비싼 자산을 급하게 처분할 의향이 있는 것 같다. 이런 뉘앙스였던 거죠. 김태현 변호사, 이럴 때 좀 추정되는 게 있습니까? 지금 짚히는 바가 있으세요? 일단은 뭐 이정원 차장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재산에 지금 오피스텔 100채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혹시 신고되지 않은 수입료로 매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좀 처분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추측일 수도 있는데 지금 홍만표 변호사가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조세 포탈입니다. 그렇죠, 그렇거든요. 조세 포탈 액수가 현재까지 보면 굉장히 좀 꽤 많은 액수가 나올 것 같은데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이 조세 포탈이 확정이 되면 결국 국세청에서 과징금이 그 가산세까지 해서 엄청난 세금 부담이 있거든요. 아마 그 세금 납부를 위해 가지고 급히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겠는가. 그래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야 그럼 내가 세금 안 낸 거 얼마야? 30억? 그럼 내가 바로 낼게라고 하게 되면 검찰이 구형량이라든지 법원의 선고량이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. 그걸 대비해서 아마 현금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 급히 처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추측도 해봅니다. 자, 또 하나요. 이제 홍만표 변호사를 상대로 이제 압수수색도 광범위하게 진행되는데 그 결과 뭐 새로운 사실이 하나 나온 게 있죠? 네. 건물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. 자,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 서울 중곡동에 있는 빌딩인데 이 빌딩을 홍만표 변호사가 소유한 것 같다? 이겁니까? 그렇죠. 근데 이제 사실 등기부 등본도 저희 뭐 취재기자들 떼보고 뭐 그랬던 걸로 아는데 이 건물은 그 홍만표 씨의 부인, 홍만표 변호사의 부인 그리고 그 A사 대표, 그러니까 A사라고 하면 왜 그 부동산 오피스텔을 이렇게 그 관리해준 그 업체 그 대표의 김모 씨 이렇게 이름을 합쳐가지고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가지고 미성 빌딩이라고 이름까지 지은 그런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예전에는 K 어떤 빌딩이었는데 이름이 미성 빌딩으로 바뀌었는데 봤더니 공동 소유자인 홍만표 변호사의 부인과 홍만표 변호사가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회사의 대표 이름에서 딱 한 글자씩 땄다 그 얘기네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그 인근의 부동산에 문의를 해봤더니 가격이 거의 100억?
정도가 된다는 거예요. 네. 근데 뭐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그 홍 변호사는 맨 처음에 신고했을 때만 91억이었고 그런 네. 식으로 따지면 진짜 거의 한 300억, 400억 이상을 벌었다는 계산이 나오고 네. 검찰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. 홍 변호사가 검찰 시절에도 검사 시절에도 네. 그 부동산 투자를 좀 하려다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 네. 당시에도 그 가금 출처가 입증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좀 됐었는데 그때는 현직이었기 때문에 조금 넘어갔던 걸로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다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. 그것 네. 때문에 이 A사가 정기적으로 홍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그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가지고 갖고 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. 네. 자, 그런데 일단 법원에서는 이제 최유정 변호사가 뭐 사법연수원하고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판사를 찾아가서 로비했다는 정황이 하나둘씩 나왔고 또 검찰 내부에서는 홍만표 변호사가 후배 검사한테 이런저런 부탁을 한 것 같은 게 나왔고 그래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. 자, 법원도 오늘 이제 부랴부랴 대책이라는 걸 내놨는데 박성훈 부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. 네. 자, 한국 사회에 미치는 이 최유정 변호사와 홍만표 변호사의 사건 심각한 문제를 끼치고 있잖아요. 네. 이 지금 무엇보다도 네. 홍만표 전 검사장이 네. 그 검사 시절에 추상 같은 그야말로 권력을 전직 대통령들을 직접 수사할 만큼 네. 어떤 추상 같은 기계를 발휘했던 검사조차도 이렇게 그 법조의 그 일종의 뭐 비리라고 지금 의심되는 네. 이런 게 뭐 전관 예운이 있던 이런 그 각종 그 특권과 반칙 이렇게 판치는 한복판에 들어가서 네. 수많은 엄청난 그 재산을 긁어 모으고 거기에 편법과 심지어 불법이 지금 있는 것 같다. 이런 어떤 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결국 돈 있으면 네. 이렇게 비싼 정관들의 특권 비리 사슬 구조를 타고서 유전무죄, 네. 무전유죄가 되는 네. 이런 상황이 눈으로 확인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절망하고 정말 어찌 보면은 어떤 폭발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어떤 장작불과 불만 댕기면 불이 옮겨 붙을 것 같은 네. 이런 부글부글 끓는 이런 심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자, 법원은 이제 부랴부랴 오늘 내놨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왜 진작 이렇게 못했었는지, 왜 이렇게 꼭 문제가 생겨야 사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. 자, 법원, 검찰, 이번 기회에 뭔가 근본적인 바뀌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들 신뢰를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? 자,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. 이번엔 8번째 소식입니다. 순위봅니다.